레슨 2 이어서 시작합시다. 레슨 2 했었는데 좀 정신이 없어서 다시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들어보고 나서. 자, 레슨 2 이어서 시작하죠. Communicating with waiter or waitress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죠. 지금 사진이 아주 크게 확대되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은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 옷이나 손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웨이터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르고 있죠. 저기요 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저기요를 영어로 어떻게 하지요? 라고 하는데 저기요는 저기요, 여기요, here, there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뜻이죠. 뭐라고 하죠? excuse me라고 합니다. 저기요를 excuse me라고 하죠. 실례합니다를 어떻게 실례합니다가 저기요가 되죠? 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로 통용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 직역을 하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부를 때 excuse me라고 부르죠? 저기요라고 안 하고 here라고 안 하죠? 그거는 그쪽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례요라고 얘기 안 하고 왜 저기요라고 그러죠? 저기가 아니라 여기잖아요. 여긴데 왜 저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사람을 부른다는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할 때 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본인에게 이제 꽂히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시선이 무리하지 않게 그 사람에게 최대한 무리하지 않게 그 사람의 attention 시선을 끄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모라는 단어 시장에 가든 그다음에 음식점에 가든 이모라는 말을 잘 썼죠. 그것도 이제 한때예요. 한 10년 전에 이모라는 말을 잘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모, 아가씨, 아저씨 이런 말 잘 안 쓰죠. 요즘에는 어떤 말을 쓰죠? 사장님 그러죠. 저기요 아니면 사장님입니다. 그죠? 알바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그건 무리하죠. 자기가 뭔데 알바 그럽니까? 무리한 거예요. 저기요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언니, 아가씨, 이모, 아줌마, 아저씨. 어, 그래요. 모두 다 부르기 시작하면 부를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그게 욕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존중을 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택시 기사든 어떤 그 택배 배달을 하시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했던 그런 피드백을 보면 잘 사는 동네는 반말을 안 하더라. 그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 말은 놓지 않더라.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을 하인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하인은 아래 하니까 자기보다 아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고용인들을 이제 고용인들과 이제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원활한 관계에서 굳이 그 사람들 고용인을 disrespect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얻어가는 게 굳이 있지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얻을 게 없어요.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무시함으로써 본인들이 얻을 게 없어요.
우월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상대방이 우월하지 않다는 걸 확인해야지 본인이 우월하다는 걸 느낄 정도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상대방과 비교해가면서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 있고 나는 나의 역할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존중하면 당신이 최대한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악랄하거나 비열하거나 커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비열하다고 설명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무난합니다. 편안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없거든요. 본인이 편안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라 그런다고요? Excuse me 라고 한다고 합니다. Hello, excuse me 라고 하죠. 보통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상대방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거슬리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엮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We are ready to order. Excuse me 라고 맨 처음에 부른 다음에 웨이터가 왔어요. 그 다음에 We are ready to order 라고 해요. 우리 이제 주문할 준비됐어요. 이제 주문할게요 라는 얘기죠. 주문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주문할게요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주문할게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We are going to order now 라고 해도 돼요. 그 다른 방법의 표현이에요. 주문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We are going to order 라고 해도 되고 저희 주문할 준비 됐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돌려 말해도 돼요. 이해가 돼요? 나는 이제 너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어.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도 될까?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지금 이제 너의 얘기를 들을 거야. 라고 하면 자기가 해야 된다는 막 그런 요구처럼 들리죠? 지금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요구처럼 들려요. 그런 것처럼 살짝 돌려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게 실제로 아니다 하더라도 한번 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 대해서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모니까 이모라고 부르죠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모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아가씨인지 항상 100% 확정을 지을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사장님도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러는데 직원을 사장님으로 오해해서 불러서 사장님하고 부르는 것과 사장님인데 오해해서 직원으로 부르는 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사장님 저희 반찬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직원인 줄 알고 상사님한테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들리겠죠? 그죠? 직원이 사장으로 오해받았다면 기분이 나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장이 직원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그죠? 어차피 누군가를 확실하게 확정 지어서 할 수 없다고 된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상대방이 오해했을 때라도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는 오해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We are ready to order까지 봤어요. 3번 볼까요?
I'm sorry, this isn't what I ordered. 미안해요. 이거는 내가 시킨 게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미안해요는 내가 미안해요가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I'm sorry라고 그랬을 때 내가 미안하다.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유감이네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라는 얘기예요. 저기요, 이거 죄송한데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지, 내가 너한테 잘못을 했어요. 이거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죄송한데요. 라는 얘기는,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내가 막아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 네가 준 음식을 내가 먹을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주문한 게 아니거든.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주려는 이 음식을 내가 먹지 못하겠어. 미안. 네가 기껏 가져왔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미안한데 이거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I am sorry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참 사과를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깨가 부딪혀도 미안합니다 소리도 안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오해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런 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I'm sorry 그러는 거는 실제로 내가 미안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excuse me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붐 빈는 공간에서 어깨를 서로 이제 밀치거나 어쨌든 사이사이로 이제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야 될 때 excuse me I'm sorry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막아야겠어. 그거 좀 미안하게 생각해. 뭐 이런 정도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딪혀서 제 잘못입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지는 I'm sorry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게 내 책임입니다 하는 거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 같지 않은 사과문을 올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언론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 공손하던데 부딪히면 I'm sorry 그러고 excuse me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안 그러던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서양 사람들이 공손하다거나 책임을 지려고 I'm sorry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책임지는 말이 아니고 그냥 유감이란 얘기예요. 유감. 내가 미안하고 이거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I'm sorry, your father. I'm sorry, your dog has a cancer. 막 이런 얘기 하죠. 그 영어로 된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나오면 애완견이 이제 수의사를 찾아가서, 애완견이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이제 애완견과 이제 주인이 수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그 의사가 얘기하죠. 수의사가 얘기하죠. 미안해요. 너의 강아지가 많이 아파요. 라고 얘기해요. 미안해요. 너의 강아지가 많이 아파요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강아지를 아프게 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라는 그 미안해요가 아니죠. 유감입니다. 라는 뜻이죠. I'm sorry. Your dog is very ill. 라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아주 지금 심각하게 아파요. 라고 설명하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I'm sorry는 유감이에요 라는 뜻이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는 I apologize. I apologize. It's my fault. 이렇게 말해야 구체적입니다. I am sorry는 그냥 미안 이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과 연관이 안 돼요. 그게 약간 허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과의 개념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질 수는 없어 라고 넘어가기도 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안한 것과 유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잘못이라고 책임지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communicating with the waiter, waitress, we will take the 뭘까요? We will take the check,
please. 계산서 주세요. 보통 음식점에 가면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앉아 있으면 어떻게 나가지? 계산하고 싶은데 왜 계산서를 안 갖고 오지? 그냥 나가면 되나 하고 카운터에 가면 앉아 계세요 해. 계산서 갖다 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해. 근데 한국 사람들 마음이 급하죠. 먹는 시간 나가는 시간 계산해서 음식점에 들어온 건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다 먹었으면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We'll take the check. Please give us a check라고 하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계산서 갖다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계산서를 왜 갖다 주냐면요. 그냥 나가서 해도 돼요. 그냥 나가서 이제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카운터 가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계산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그런 레스토랑 테이블인 경우에는 보통 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팁. 이거는 보통 미국 쪽이나 있지 다른 나라에서는 팁이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유럽은 팁이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대로 주면 돼요. 뭐 15유로 나왔다 그러면 15유로 내면 돼요. 거기다가 뭐 몇 프로를 계산해서 2유로를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미국은 팁이 있어요. 그래서 몇 프로를 계산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팁은 뭡니까? 그러는데 팁은 그 여러분들의 그 테이블에서 웨이트가 뭐예요? 기다리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발을 든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 웨이트레스 기다리는 여자 기다리는 행동, 여러분들의 수발을 든 사람들에게 주는 수고비예요. 신선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레스토랑에서 받는 기본 급여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본 급여가 아주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웨이트레스랑 웨이터의 일에 따라서 팁을 받는 거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 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팀 문화가 있었다면 직원이 더 잘했을까요? 직원들이 더 친절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팀 문화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모두 다 친절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한국 사람들도 팁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고깃집에 가면 할아버지 회장님들, 사장님들 들이 이제 고기 굽는 아줌마들에게 뭐 10,000원, 50,000원씩 이렇게 주면서 팁을 주기도 해요. 이제 오늘 잘 부탁한다 라면서 이제 팁을 주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약간 어르신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자, we will take the check please 해서 테이블로 체크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본인들이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 우리가 100불어치를 먹었다면 여기서 10불을 웨이터에게 주는 팁으로 선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110불을 계산하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체크를 카운터에다가 웨이터가 갖다 주죠. 그러면 거기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크레딧 카드와 그 다음에 영수증 갖고 와서 다시 테이블로 갖다 줍니다. 다시 테이블로 갖다 주면 영수증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그때 이제 웨이터가 코트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이 정도로 수발을 드는 곳은 팁 줘야 돼요. 그리고 팁도 많이 줘요. 그리고 음식점도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들이 보통 이런 곳들이죠. 음식이 더 맛있냐? 뭐 그거는 뭐 각자 취향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왜 자꾸 말을 시키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지. 난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말 섞는 거 의미 없는 말 섞는 게 힘든데 그냥 조용히 밥 먹고 싶은데 라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옆에서 구워주는 음식점에 가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왜냐면 옆에서 서서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할 말을 못하겠어. 어색해. 사람 앞에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이 앞에 있는 거잖아 라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이제 고기를 굽든 상추 쌈을 입에다 넣어주든 카메라가 돌아가던 상관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내 손에 힘도 안 들이고 고기를 누가 구워주고 내 밥 위에다 올려주고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고기 굽느라 신경 안 쓰고 얘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데?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상황마다 이득이 되는 상황,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네, 다 괜찮습니다. 다 경험해 볼 만합니다. 그죠? 5번, is the tip 뭘까요? Is the tip included? 그래요. 이게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그 체크가 왔어요. 계산서가 왔는데, 총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서가 왔어요. 만약에 100불입니다. 라고 해서 왔어. 그러면 우리가 먹은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그 다음에 디저트, 티, 커피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얼마라고 했어. 그럼 이게 팁이 다 인클루드 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팁을 따로 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팁을 그 레스토랑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너희가 90%치 먹었고 팁은 우리가 10%치를 차지를 할게. 너에게 요구를 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100불 내면 돼. 라고 하는 계산서가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너희가 먹은 건 90불이야. 네가 내고 싶은 만큼 팁을 내도록 해. 라고 하면 내가 10불을 더 줘서 100불을 계산을 할지 20불을 더 줘서 110불을 계산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팁이 인클루드 됐나요? 이 90불 계산서에 팁이 계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산이 안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웨이터가 얘기해 주겠죠. 자, do you accept? 그 다음에 뭘까요? credit cards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받나요? 신용카드로 계산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신용카드로 계산이 불가능한 곳은 세상에 거의 없죠? 반대예요, 반대. 신용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실제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계좌에 있지 않은 다음 달에 들어올 그 돈을 예상을 해서 그 돈을 가져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체크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는 그 돈을 그때그때 내가 9시 반에 썼으면 돈이 9시 반에 나가는 거죠. 근데 크레딧 카드는 언제 나가요? 연말이란다. 월, 달의 말에 나가죠. 매달 여러분들이 선정해 놓은 뭐 매달 25일이든지 뭐 20일이든지 아니면 매달 초든지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져올 돈을 예상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내가 10월 1일날 돈을 썼어도 10월 1일날 돈이 계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10월 25일날 돈이 계좌에서 나가죠. 그러면 그 전에 돈은 누가 내나요? 그럼 크레딧 카드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계좌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크레딧 카드 회사가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이 얼마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 돈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몇 프로의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신용이에요, 신용. 믿는다는 얘기죠. 믿음을 바탕으로 너에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믿음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신용 등급이 높겠네요. 저는 한 번도 남한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회초년생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거죠. 돈을 안 빌려봤으니까 신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안 빌려본 사람이 신용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갚아본 사람이 신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봤는데 빌린 다음에 갚았어. 잘 갚더라. 얘 돈 빌려줬는데 돈 잘 갚더라. 그러면 얘가 다음에 또 돈 빌릴 때 좀 더 싸게 빌려줄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 신용이 높아지는 거지. 돈을 한 번도 안 빌려본 사람에게는 신용이 높지 않아요. 이유는 돈을 갚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없다는 것도 신용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봤어야 신용이 올라가요. 이상하죠? 내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생겼을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슨 2 끝났습니다. 3로 가서 얘기해보죠.